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포되거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부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엄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동망 성형외과 진료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는데요. 이 진료 시간 이후에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성형외과 갔었고요. 또 계엄 선포 전 1시간여 전에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사역 4번 축에 있는 이 당시에 이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차량 번호까지도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제보를 했었는데 그 CCTV까지도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3시간 정도면 프로포폴 등의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또 치료 목적의 사용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여성만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 분류 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식약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보에 따르면 이 박동만 성형외과는 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몇 년생인지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720902인지 또 50대 여성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처방량을 단순히 한 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용량을 포함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 또 어떤 시술 명목이었는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오남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자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인정보 침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사안이고요. 의료법 제61조에서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시면 충분히 진료기록부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다 주셨습니다. 경찰청장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시죠?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유명인의 투약 의혹 보도 이후에 내사 들어갔던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게 대정부 질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국수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만 씨가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이 마약 수사를 정말 전념했던 백혜령 경정 좌천되고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천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 갔다가 경무관 다셨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그때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기여도를 보고서 차장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만 확인하시겠죠. 이 최은순, 김진우,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분들, 또 김충식 씨,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번 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수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선박 기관실 창고에서 비닐과 테이프로 겹겹이 둘러싸인 물질을 뜯어냅니다. 칼로 비닐을 뜯어내자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성, 코카인. 오늘 오전 7시쯤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온 32,000톤급 노르웨이 국적의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 수백 킬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가로 수천억 원,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해양경찰청은 오늘 자정 전에 영장을 받아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몸을 수색을 하기 때문에 외항선이나 이런 선원들 들어오기 몸 수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선박은 중국 자싱시 자푸항을 떠나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 울산, 올해 3월 평택에 이어 오늘 강릉 옥계항이 세 번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선박 등 옥계항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배가 입항한다는 미국 FBI의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 본부 세관과 합동으로 선박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확인하고 간이 시약으로 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서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시아 마약 조직이 화물과 인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양이 모두 합쳐 약 160kg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이 정도의 부피와 비슷한 양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필로폰 약 160kg은 시가로 따지면 약 4,900억 원에 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인 533만 명이 동시에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중 일부를 압수하고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한 이후에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다 세관 연루 의혹에까지 닿은 영등포 수사팀. 국제 화물로 들어온 나무 도마를 톱으로 자르자 가운데 부분에 파인 홈에서 비닐에 쌓인 흰색 가루 뭉치가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필로폰 밀수를 위해 특수 제작한 도마입니다. 인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게 힘들어지자 생각해낸 방식이지만 이들의 수법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한 대한항공 K672편. 승객들 가운데 6명은 말레이시아 측 마약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범하게도 몸과 옷 속에 필로폰을 4kg씩이나 숨긴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 한 명도 보안 검색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정식 보안 검색 게이트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안내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붙잡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인천공항 현장 검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근무 기록 등으로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조직원들이 지목한 세관 직원 최소 4명의 통화와 메시지 수발신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 중엔 보안 검색 실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과장급 간부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